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삼성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 삼성고등학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천안 지역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저는 국어 선생입니다. 천안 지역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타 지역도 나가다 보니까 타 지역 학생들도 꽤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입시 지도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정보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상담할 때 이야기하곤 했는데 한번 지금 이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고자 한번 이 방송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면접관이 3명, 4명 정도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학생이 1명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대일 구조의 면접인데 사실은 그 굉장히 약간 어려운 질문이나 하고 되게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좀 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했는가, 자기가 꿈은 뭐라고 했고, 봉사활동은 뭐 했다고 했고, 책은 뭐 읽었다고 했고, 막 이런 것들, 자, 그걸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그래서 약간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는 질문,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질문의 유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질문의 유형이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가 작성한 진로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의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삼성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혹은 삼성고등학교가 왜 좋은가, 그러니까 삼성고등학교에 관련된 질문. 자, 이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학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게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봉사활동에 관련된 질문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유형의 질문이 있는데, 다만 이제 무슨 뭐 임직원의 그 자제분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간 좀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나 줄여서 하거나 하나 더 하거나 약간 이게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그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형별로 어떤 질문을 실제로 학생들이 받아봤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모은 데이터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진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어떤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고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글로벌 인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사실은 이게 질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지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정확하게 네가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겠죠.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글로벌 인재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자기소개서를 지도하거나 할 때는 너무 추상적인 말은 조금 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면접에서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사실은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간 미리 대비를 해갖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다음에는 왜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왜 선생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이제 선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너는 어떤 가치를 굉장히 우선시하기에 선생이 되려고 했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건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 자기가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고만 하고 결국엔 뭘 할지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지를 못해서. 자, 그런데 근데 그때 그래서 결국에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네가 끝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생명공학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확고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경우에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명공학을 전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있으니까 그런가 한번 그걸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게 컴퓨터공학을 전공한다고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에게는 만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질문에 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저는 되게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습니까? 라는 추가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어떤 걸 뭐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플랜이 짜여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뭘 하고 있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가. 자, 이거를 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자기소개서에도 녹여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걸 꼭 명시해 주는 것이 아마 이런 질문을 훨씬 더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고등학교 입학 후의 활동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의 질문입니다. 자, 입학하고 나서 너는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삼성고등학교는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인 1기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에, 체육 동아리에, 뭐 체육 활동, 하여튼 뭐 학생도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질문이 되게 복잡한 건 없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동아리를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좀 되게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가를 미리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중학교 때 이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활동을 삼성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어떻게 이어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활동도 조금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것만 하기보다는 약간 좀 나는 약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좀 열정 있는 학생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데도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고등학교에 관련된 이건 이제 그 활동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와 같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불복입니다.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아니면 삼성고등학교에 왜 입학하려고 하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들었던 그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머니는 삼성고등학교 입학을 반대하셨고 그리고 자기는 삼성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자기소개서에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어머니는 왜 반대를 하셨고 너는 왜 여기를 오고 싶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했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약에 그런 내용을 쓰고 싶다면 그런 부분은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업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학업에 관련된 질문은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예요.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가장 훌륭한 자기주도 학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단점, 잘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공부했고 왜 그 과목이 좋은가? 약간 이런 식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질문의 유형은 이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학생이 이제 필기 노트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당황하기 싫으면 자기만의 공부 방식을 조금 정리해 두던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고 하는 이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학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 싫어하는 과목과 그 이유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활동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봉사활동 질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입학 후에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왜 이 봉사활동을 그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이니까 이것도 준비는 하셔야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핵심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4가지 유형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게 임직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그 질문 첫 번째가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기숙사에서는 약간 좀 여러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섞여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갈등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자기가 이제 좀 준비를 해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가 기숙사에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 유형 사례를 조금 들어주시는데, 능력이 부족한 친구가 와 같이 이제 그룹 활동을 하게 되었다. 자, 이 학생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약간 이런 질문. 그 다음에 게으른 친구가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를 발견했을 때 당신은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면접 대비를 할 때 확실히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능력이 부족한 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대답은 자기가 이제 이 학생을 되게 열심히 이끌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또 어떤 유형은 이제 학생이 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것이지 완전히 다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파트를 찾아서 그 학생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나는 그 대신에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그 학생이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겠다. 약간 이런 식. 게으른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게으름을 부리면서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찾아주겠다. 혹은 아니면 이제 그 약간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이제 조금 더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이, 이런 식의 대답이 좋은 질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발전을 한다.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선 화합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경쟁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받은 학생이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피해가는 게 좋으냐면, 이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경쟁과 이 화합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합을 주되게 하되 그 안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경쟁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 같이 하는 이 구성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질문, 대답이 좋겠죠. 제가 질문과 대답을 자꾸 헷갈려서 얘기를 하네요. 자, 이 정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많이 겹치고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튀는 질문은 따로 잘 하지 않으시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삼성고등학교의 면접은 압박 면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액의 학원에 다니거나 이러실 필요는 확실히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대비를 한다면 오히려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를 이제 그 선생님들, 경험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해보는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고등학교 면접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